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한다며 직접 해제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국공립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수돗물 유충 신고가 접수되는 등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정수장에 긴급 점검 지시를 내렸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코로나19 백신 초기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신을 투약한 1000여 명 모두 항체가 생성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안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박원순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고소사실 유출의 진원지가 경찰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학습지 교사나 화물차주 등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아우르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5년까지 완성할 방침입니다. 아파서 쉬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함께 도입합니다. 검찰의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속된 전 채널A 기자와 관련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가 잇따라 소환된 데 이어서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도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린벨트 문제 나오셨으니까 이게 첨예한 문제니까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관련된 어떤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도심에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강북의 그 뒷골목이나 어려운 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도시 재정비를 정확하게 빨리 하고 용적률 올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당정청 간의 엇박자가 이어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제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최근 당정청에서 엇갈린 얘기가 오가던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제 불가 입장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대책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훼손 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주택 공급 실효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토지 수용비가 또 다른 투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이 오히려 투기꾼의 먹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정부 기조가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당정협의에서 제기된 이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하고 국무총리는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엇박자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주택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공립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발표한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활용 방안과 같은 국유지나 공공부지 활용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생각입니다. 또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없던 일로 결론이 났지만 당정청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열흘 동안 저마다 섣부른 발언으로 해제 가능성을 띄운 탓에 이미 시장의 혼란은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부터 공급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건 지난 15일 70 대책 발표 뒤 처음으로 열린 당정 협의회서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또 그러면 용적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테이블 위로 올라오자마자 국토교통부 1차관도 진지한 검토를 예고하며 판을 키웠습니다.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미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당정청의 의견이 모두 그린벨트를 푸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겁니다. 그거는 이미 정부가 이미 당정관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관련된 어떤 논란을 네.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하지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줄줄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내며 여권 안에서 본격적으로 엇박자가 나왔고 그린벨트를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그린벨트 논쟁을 먼저 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조사도 아닙니다. 아마 사상 최대 로또가 될 것이고요. 이게 아니고 투기 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해제 불가 방침으로 당정청의 오락가락 논의는 열흘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당정청 내 교통정리가 안 되는 사이 서울 내곡동 일대 등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의 집값은 이미 들썩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미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혼란을 키운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정책 불신을 키우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근본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한 팀이 돼 7월 말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들이 이번 달 안에 동시에 처리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의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태릉 골프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66년 11월 9홀 규모로 개장한 뒤 1970년 10월 정규 18홀로 확장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제라도 교통정리에 나서서 다행이라면서도 다른 사안들도 조속히 정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 인사들이 서로 운전자가 되겠다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 죄 없는 국민만 치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언급했습니다.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이 아닌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유지를 추진하며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중에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고용 위기 상황을 맞아서 정부가 오는 2025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아파서 쉬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함께 도입합니다.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나온 안전망 강화 방안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받는 실업급여는 적지만 정말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학습지 교사나 화물차주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혜택도 없는 겁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예술인구 학습지 교사에게 먼저 문을 여는 식으로 한 해 한 해 늘려가는데 완성 시점인 오는 2025년 예상 규모는 가입자 2,100만 명입니다. 고용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복지 사각지대도 함께 손보기로 했습니다. 아파서 쉬면 정부가 생계비를 주는 상병수당이 도입되는데 일단 내년에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때마다 사회적 약자가 빈곤층이 되는 악순환을 끊어보겠다는 겁니다.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 그린 뉴딜 성공과 포용 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안전망을 갖추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확대해도 장기 실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실업 부조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구직 촉진 수당의 경우 한 달 50만 원을 길게는 반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가운데 서울과 파주에서도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수돗물 문제가 아닌 곳도 있었지만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전국 정수장에 긴급 점검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실지렁이 같은 붉은색 물체가 꿈틀거립니다. 서울 만리동의 한 오피스텔 욕실에서 발견된 벌레입니다. 샤워하고 나서 청소로 들어가서 물을 틀려고 하니까 바닥에 샤워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파주에서도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세숫대야에 받아놓은 물에서 2cm 되는 하얗고 긴 벌레 여러 마리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머리를 감기 위해서 세면기에다 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물을 받아보니까 이물질이 있어서 쳐다보는 과정에 그게 발견된 거예요. 남양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울과 파주, 남양주 지역에서 신고된 유충은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검은색 깔따구 유충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서울 상수도 사업본부는 검사 결과 만리동에서 나온 벌레는 수돗물이 아닌 하수구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수장이랑 배수지랑 철저히 검사를 했거든요. 저수조 주변에 벌레들이 많고 그다음에 배수 관리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파주시도 지난 19일 신고된 2건은 나방파리 유충으로 수돗물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면서 새로 신고가 들어온 3건은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양에서도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지렁이로 확인됐고 역시 신고가 잇따른 청주에서도 정수장과 배수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저수조나 가정 물탱크, 하수구 등에서 유충이 생겼을 개연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같은데 그 물탱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고 막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이 청소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라 빨대구 유충이라든가 이런 게 뭐 배수구를 통해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인천 수돗물 유충 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전국 정수장 480여 곳을 긴급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서울 동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등교한 학생 600명이 전원 귀가했습니다. 동덕여고는 어제 오전 9시쯤 지하 1층 급식실에서 유충과 검은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에 신고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급식을 주지 않고 전원 귀가시켰습니다. 수도사업본부는 현장 조사에서는 유충을 발견하지 못했고 수질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대전시 괴정동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자가 수돗물 유충으로 추정되는 벌레를 부엌 싱크대에서 발견했다며 상수도 사업본부에 신고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앞서 문제가 된 활성탄 여과지를 해당 정수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고 인근에서 다른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벌레가 수도 배관을 통해 들어왔을 확률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이틀 동안 9명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시설 이용자 1명이 그제 확진된 뒤 어제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양시설은 노인들이 낮 동안 돌봄을 받는 데이케어 센터 유형이라서 접촉자가 많아 현재 접촉자 대상 진단검사와 첫 환자에 대한 감염 경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입국자 중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 강화 대상 4개국의 외국인 입국자 중 3명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고도 입국 후 재실시하는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가짜 확인서였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 초기에 직업과 동선을 속여서 N차 감염 확산에 고리가 된 인천의 학원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일부 동선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다며 감염된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출근한 운송업자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서울 구로구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같은 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5일 연속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 나온 지 이제 반년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태원 클럽, 구로구 콜센터, 쿠팡 부천 물류센터 등 수도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엄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첫 대규모 감염 사례였던 구로구 콜센터. 당시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일하던 직원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았던 탓에 확진자는 16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폐쇄한 지 2주 만에 업무를 재개한 콜센터에는 현재 직원 45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11층 사무실은 여전히 폐쇄한 채 7층부터 9층까지 3개 층으로 직원들을 분산시켰습니다. 모여 앉을 경우 집단 이렇게 확산되는 여지가 있으니까 휴게실은 폐쇄하고 점심 식사도 개인별로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어요. 소강 상태를 보였던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됐던 건 이태원 클럽발 감염. 서울시가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지금도 영업 중단 상태입니다. 주변 상권은 크게 죽었습니다. 우리 옆집 의원은 그러면 밤이나 낮이나 닫아놔. 인건비를 못 준게는 아예 문을 닫아놓는 거지. 사람들이 이태원 하다 보니까 이태원 사람들은 정말 더 조심해요. 이태원 좀 살려주세요. 무려 21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온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는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을 재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시에 또다시 고발당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지.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 위법이잖아. 서로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서로를 협조하고 도와주고 그래야지. 우리 영업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잖아.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졌던 관악구 왕성교회는 지난 12일 폐쇄 명령이 해제됐지만 전면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안 와요. 다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는 거예요? 예, 오늘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사실 알 뿐이지. 6개월이 흐른 지금도 수십 명대로 이어지고 있는 신규 확진자 수.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선 코로나19 사태 속에 방역당국은 방심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던 기억을 잊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에서 사망자가 2명 늘어서 1,001명이 됐고
새 환자가 419명 추가돼 누적 환자는 26,556명으로 늘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도쿄에서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68명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누적 환자는 9,579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10배 수준으로 무섭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건 지난 1차 확산 당시와 마찬가지로 아베 내각의 뒤늦은 대응과 안이한 상황 판단이 원인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에서 2달 만에 하루 신규 환자가 100명을 넘어선 지난 2일. 도쿄도는 신주쿠와 이케부쿠로 등 유흥가가 감염 확산의 진원지라고 지목했습니다. 당시 휴업 요청을 포함한 강력한 영업 제한을 바로 시행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수차례 밝혔던 일본 정부는 뒤늦게 경찰을 유흥업소 단속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영업 실태와 코로나 예방 조치 등을 현장 조사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先日の会見では特別の対応を行わないというふうに発言しておられ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これなぜ方針変わったんでしょうか。実態を把握した上で、必要な対応を早急に検討する。 엉성한 대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한 달 전 감염자 접촉 여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앱을 내놓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またこのアプリの利用者が増えるということが感染の拡大の防止にもつながっていくことが期待されるわけでありますので 전체 인구의 60%가 앱을 깔아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가입자는 10% 수준입니다. 또 잦은 고장과 함께 등록된 환자도 한 달간 19명에 불과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전국적인 논란이 된 여행 지원 캠페인의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를 갑자기 대상에서 뺀 데 이어 젊은이와 노인, 단체는 여행을 피하라면서도 22일 시행이 코앞인데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잇따른 실책 속에 일본 국민의 66%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코로나 대응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미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지가 된 플로리다주는 감염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헌혈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백악관 대응에 대한 불만과 불신 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석 달 만에 브리핑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입니다. 헌혈을 요청하는 안내판과 함께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6일 연속 10,000명 넘는 감염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다급해진 주정부가 항체 확보를 위해 헌혈을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There is another way that you can help, and that is for those who have been infected with COVID-19 and developed antibodies for the disease to donate your blood. 트럼프 대통령의 천병 역할을 하며 감염 확산을 방치한 주지사에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플로리다를 비롯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감염자는 3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백악관 브리핑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But we have had this big flare-up in Florida, Texas, a couple of other places, and so I think what we're going to do is I'll get involved and we'll start doing briefings. 지난 4월 말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이번에는 살균제 인체 주입 등 비과학적인 언급이나 야당 소속 주지사들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브리핑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가장 앞장선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 옥스퍼드대의 백신 초기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신을 투약한 1,000여 명 모두 항체가 생성된 것으로 나타나 연내 백신 개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옥스퍼드대가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백신 1단계 임상시험에서 전원 면역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약자 90%는 백신 1회 투약으로 나머지는 2회 투약으로 중성화 항체가 형성돼 사실상 100% 항체 생성에 성공한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를 막는 항체와 함께 감염 세포를 제거하는 T세포 형성도 확인됐습니다. 백신 투약 후 흔히 나타나는 열과 두통 외에 심각한 부작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 think very encouraging results today that are just published in the Lancet, and that what they show is a really important milestone on the path for development of the vaccine. 영국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대규모 임상시험이 남아있긴 하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반겼습니다. But it is good to see more data and more products moving into this very important phase of vaccine discovery. 옥스퍼드대는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는 영국에서 10,000명, 미국 30,000명, 브라질 5,000명 등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옥스퍼드대 백신은 미국에서 가장 빠른 모더나보다 앞서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해 이르면 올가을 출시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그린벨트 대혼돈 끝에 매듭, 문 대통령 당정청 혼선 교통정리.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린벨트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소식 일면에 실었습니다. 잡으라는 집값 못 잡고 그린벨트 헛공방 18일. 중앙일보는 비판하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전국 덮친 애벌레 수돗물 공포, 샤워 필터 주문 폭발. 수돗물 불안감으로 정수용품과 생수 판매가 늘고 있다는 소식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4일 이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 검사에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고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를 수사할 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는데요. 3급 이상은 공수처, 5급 이하는 경찰. 공직자 부패 수사에서 검찰을 크게 배제하면서 검찰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으로 접어든 지 6개월,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중위권 학생은 확 줄고 하위권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 눈에 띕니다. 2020학년도 수능과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비교해본 결과인데요. 시험을 보지 않아 성적 추이를 알 수 없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력 타격은 더 심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선배가 폭행했다는 고 최숙현 선수 동료들의 증언이 경찰 진술조서에 누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분명히 진술했는데 경찰이 해당 내용을 삭제했고 경찰 말에 압박감을 느껴 고소를 포기했다는 선수들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조선판 모나리자의 숨이 멎고 8m 넘는 산수화의 발길 멎다. 46억 화소로 공개되는 2인문의 대작 등 역대 최다 국보 보물 196점이 내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개됩니다. 해변 하나 입양해볼까?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특정 해변을 입양해서 관리하는 해변 입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경향신문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주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임 특보를 상대로 박원순 시장 관련 의혹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보도에 김대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5시간 30분 만에 경찰서를 나섭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임 특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은 채 황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조사 받으신 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기 앞에 너무 가리시는데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심정이신지 한 말씀. 임 특보는 박원순 시장에게 가장 먼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당시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질문이 쏟아졌지만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밀지마. 사실을 아셨나요? 그런 일이라는 게 성 관련 의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성추행 관련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보고할 때 들으셨어요? 임 특보는 지난 8일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날 밤 박 전 시장과 일부 비서진이 함께한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관심을 예상했기 때문인지 임 특보는 원래 출석하기로 했던 날보다 이틀 앞당겨 밤 늦은 시간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임 특보가 박 시장에게 처음 보고한 경위는 물론 성추행 의혹과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 특보가 대답을 어느 정도 잘해 조사가 잘 이루어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시 관계자 2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지금까지 소환 대상은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 1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경찰이 언제 파악했는지를 두고 경찰이 피소 당일인 8일 오후 4시 반쯤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 측 변호사가 피소 당일 오후 2시 28분쯤 서울청 여성청소년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울시의 높은 공무원을 고소할 것이라고 말해 민원실을 통해 정식 고소할 것을 알려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 변호사가 서울지방청 민원실로 직접 찾아온 오후 4시 반쯤 고소장을 접수할 때 피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로 한 서울시 합동조사단이 여성 단체들의 거부로 구성 자체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전담 TF를 꾸린 경찰은 첫 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과 범위를 논의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여성권익과 인권, 법률 등 3개 분야 9명의 조사위원으로 꾸려질 예정인 서울시 합동조사단. 서울시는 지난 18일 인선 작업을 앞두고 여성과 인권, 법률단체 6곳에 관련 전문가를 추천해달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요청을 수락한 곳은 한국젠더법학회 한 곳뿐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서울시 진상조사에 앞서 강제수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도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5일과 16, 18일 3차례에 걸쳐 두 단체의 조사단 참여와 전문가 추천을 제안했고 17일에는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직접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하지 않은 겁니다. 조사 대상인 서울시 정무라인, 이른바 시청 6층 사람들이 이미 줄줄이 퇴직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실효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모두 이제 사표를 쓰시고 출근을 안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틀림없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박원순 수사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린 경찰은 첫 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과 범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범위는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과 사자 명예훼손,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 3가지.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는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예정이지만 성추행 의혹과 묵인 방조 의혹이 완전히 별개 사건이 아닌 만큼 수사 과정에서 성추행 관련 조사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어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박원순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을 직접 밝힐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고소 사실의 유출 진원지도 경찰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할 것 없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의혹 관련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의 죽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건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경찰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공소권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접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사망한 사건이라고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피해 구제의 한계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 다만 경찰이 맡은 2차 피해와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날을 세웠던 미래통합당은 고소사실 유출 경위부터 파고들었습니다. 경찰이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통합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수많은 경찰 조직을 거쳐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경찰에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현재까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보고는 법과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경찰의 불법 유출이 확인되면 책임지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경찰이 만약에 유출이 됐다는 게 나오면 저는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적으로 청문회에 임할 거란 예상과 달리 민주당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질의했지만 정작 벼르고 별렀던 통합당에선 청문회 본질에서 엇나간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무작정 판결을 받았을 때 경찰의 명예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찰청 차원에서 유감 표명 정도의 성명을 내서 했다. 여성 그 관노와 잠을 잤다 이렇게 잘못된 허위 사실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걸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 김창룡 후보자 청문회는 경찰청장으로서의 자질 검증보다는 고 박원순 시장 수사에 대한 질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관련 수사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이 아닌데다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도 없어 김센 청문회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지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경찰 행정 경험을 두루 거쳤고 경찰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신상과 도덕성에도 큰 결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이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전직 채널A 기자와 이 내용을 보도한 MBC 기자를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오는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의혹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한동훈 검사장도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된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검찰에 출석하긴 했지만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간단한 면담만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상대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 대한 협박이나 불이익 등을 한동훈 검사장과 구체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에 명시되지도 않은 공모관계를 전제로 판단했다고 반발하기도 했지만 공모관계를 인정했다기보다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의 직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는 범죄 사실 요건을 설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따라서 검찰은 핵심 의혹인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한 검사장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검사장은 그동안 범행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 출석 요청에 불응해왔지만 이르면 이번 주 소환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 수사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편파 수사 논란을 의식해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지난주 검언유착 의혹을 MBC 측에 제보한 지모 씨를 소환한 데 이어 관련 의혹을 보도한 장인수 MBC 기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기자는 이철 전 대표 측으로부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보받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 신분이기도 합니다. 한 검사장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채널A 기자 측에 여러 정치인 비리를 제보할 것처럼 속여서 자신을 엮도록 이른바 함정 취재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수사팀은 심의를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사실 규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 보도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MBC가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자 이 기자 측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어제 오후 이 기자가 취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 수사팀이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이 기자가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유시민을 수사하고 처벌받도록 하는 게 취재의 목표라며 취재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이 기자의 변호인은 녹취록 전체 취지를 왜곡한 편향된 보도라며 대화에 언급된 분들을 비실명 처리해서 오늘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폭행 사태를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는 철인 3종협회가 과거 폭행 전력이 있는 지도자를 국가대표팀 코치로 선임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협회는 해당 코치의 폭행 전력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는데요.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수원시 중학교 철인 3종팀에선 코치의 선수 폭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A 코치는 수영 훈련 중 선수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훈련 중에 아이들 폭행했다 그래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진행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인지하고 사표를 낸 것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수상 훈련 중에 손찌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A씨가 현직 국가대표팀 코치라는 사실입니다. 철인 3종협회는 지난 1월 여성 지도자 채용 공고를 냈고 해당 중학교를 떠나 다른 체고에 재직하던 A씨를 국가대표팀 코치로 정식 선발했습니다. 날짜는 협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태를 인지했다고 밝힌 지난 2월 12일입니다. 폭력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발을 제한하는 내부 채용 규정이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A씨의 경우 폭행 문제가 불거진 뒤 스스로 사임해 실제 징계 처분은 없었습니다. 선발에 책임이 있는 철인 3종협회는 YTN 취재진에 A씨의 과거 폭행 전력은 전혀 몰랐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협회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납니다. 그게 한참 전일 거고요. 최고에서도 선임했을 때는 문제 없으니까. 고 최숙현 선수 문제가 불거지자 협회는 경찰과 대한체육회 조사 결과를 기다렸을 뿐이라며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에게 관대한 협회의 반복된 행정이 결국 최숙현 선수 사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검찰이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화장품을 헐값에 사들인 뒤 날짜를 조작해 판매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화장품을 수출해왔는데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히자 국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에 있는 유통업체 창고. 온갖 종류의 화장품이 100만 개 남짓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기한이 한두 달 남았거나 이미 지난 재고 상품들입니다. 유통업자 A씨는 지난 2017년 초부터 3년 동안 이렇게 폐기를 앞둔 화장품을 헐값에 사들여 사용기한을 조작한 뒤 되팔았습니다. 시가로는 51억 원어치나 됩니다. A씨는 수출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런 데 수출 많이 가져가는데 내가 그냥 러시아에서 바꿔달라고 해갖고 일부 좀 낮춰서 지원이 있지. 내수에 파는 거 하나도 없이. 경찰은 A씨가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길이 막히자 사용기한이 조작된 화장품 30만 개 가운데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재고품을 팔아넘긴 화장품 제조업체는 40여 곳에 이르는데 폐기 비용이 아까워 암암리에 먼저 거래를 제한한 곳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빠지게 남은 걸 줘요. 그러면 답할 수 있냐 그러면 수출업자한테 오라 그러면은 온다 그래요. 빨리 가져가라 이렇게 소개 안 하고. 이에 대해 제조업체들은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제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위로 거래된 건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회계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본사 쪽에서는. 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팔았다 해도 제조업체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화장품법에는 사용기한을 직접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가 제한하는 건 아니니까 그 위법한 행위 자체가 그렇지 뭐 업자를 가려서 뭐 판매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직 유통되지 않은 재고품 10만 개를 압수한 경찰은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에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재고품 수량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력 기록 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중국에서는 한 달 반 넘게 폭우가 이어지면서 양쯔강 하류 곳곳이 범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급기야 두글 폭파해서 피해가 덜한 지역으로 미리 물을 빼내는 특단의 조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안후이성에 있는 추허강, 폭우로 넘치기 직전인 상황에서 한쪽 둑이 터져 있습니다. 홍수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저지대로 물을 빼기 위해 당국이 둑을 폭파해 물길을 낸 겁니다. 19日12时的 13.83米，应该说下降的这个幅度还是明显的。 인근 저지대 주민들은 한밤중에 대피를 시켰습니다. 물을 뺀 곳이 홍수 때 유수지로 쓰는 땅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我们王家浜的整个转移了呢，39户103人，这个在3点钟之前全部转移了。 양쯔강 하류와 합쳐지는 지류와 호수 곳곳이 둑을 터뜨려 미리 물을 빼고 있습니다.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류들도 범람 위기를 맞자 고육지책을 택한 겁니다. 도시 지역의 수해를 막기 위해 농촌을 희생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为了确保流域人口和城市安全，安徽启用了锄禾流域荒草2围、荒草3围蓄洪。 하지만 양쯔강 중하류의 수위는 여전히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류에 물을 가둬뒀던 산샤댐이 물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산샤댐은 이번 홍수로 사상 최고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 홍수 피해가 과거 대홍수 때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피해 집계가 제대로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제한 명령이 해제되면서 개막조차 하지 못했던 국공립단체 공연들이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도 예약제로 다시 문을 엽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3일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전석 매진됐던 국립극단의 대표작 조씨고와 복수의 씨앗.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제한 조치로 한 차례도 무대에 오를 수 없었던 조씨고아가 드디어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 예정했던 공연 기간이 8일로 줄었지만 고대하던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언제 공연하게 될지 모르니까 기백 있게 연습하고 똑같이 연습하고 있자. 그런 마음으로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 8일 개막하려다 두 차례 공연 일부 취소로 미뤄졌던 서울예술단의 가무국 잃어버린 얼굴 1895도 빛을 보게 됐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과 명성황후의 고뇌를 표현한 작품으로 암투병 뒤 무대에 선 배우 차지연의 출연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민간단체의 자본이나 인력이 50% 이상인 국공립단체 작품에 이어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원, 대학로 아르코 극장 등도 관객을 50%로 제한해 공연을 재개합니다. 미술관과 박물관도 차례로 문을 엽니다. 국립고궁박물관과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등 10개 기관은
수용 인원의 30% 범위 안에서 예약제로 22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정부의 운영 제한 명령 해제로 수도권 공공시설 8천여 곳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문을 열었지만 야구와 축구 등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은 아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YTN 홍사입니다. 남녀 테니스 스타들이 다음 달 프로투어 재개를 앞두고 이색적인 경기 장소를 찾았습니다. 비행기 경납고에서 시범 경기가 열렸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독일 베를린의 한 공항입니다. 선수들이 스포츠카를 타고 입장하죠. 내리는 비 걱정은 물론 엄청난 크기와 수십 미터 높이 덕분에 코로나19 방역도 문제가 없는 비행기 경납고입니다. 메이저 대회 2회 우승에 빛나는 크리토바도 임시 코트가 신기한 듯 사진을 찍습니다. 볼보이들은 마스크로 무장했고 관계자들도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띄엄띄엄 앉았습니다. 비행기 날개를 네트 삼아 공을 주고받는 이 선수. 빨간 신발을 신은 세계 3위 도미니크 팀이 남자부 우승을 했고요. 여자는 43위 세바스토바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반년가량 강제 휴식을 했던 선수들은 시범 경기가 열린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모습인데요. 남녀 프로테니스는 다음 달 무관중으로 재개됩니다. 우승 선수 소감 들어보시죠. All other sports are going somehow, and it's like the end of the light in the end of the tunnel for us to start playing. 네, 한국군의 첫 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한국군은 아나시스 2호를 쏘아 올림에 따라 정보 처리 속도와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정지 궤도인 36,000km 상공에 안착한 뒤 본격적인 임무에 나서게 됩니다. 군 관계자는 최초의 군 전용 위성 확보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와도 연관이 있고 한국군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맛비가 쉬어가자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북부 지방과 영남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4도가량이 높겠는데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의 낮 기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춘천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고 강릉과 대구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특히 경기 일부와 영서, 영남 등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낮 동안에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나들겠습니다. 내륙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오늘 제주와 남해안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영서와 경북 내륙 쪽에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 지역까지 차츰 확대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덧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심미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한다며 직접 해제 불가 방침을 밝히고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코로나19 백신 초기 임상시험에서 백신을 투여한 1000여 명 모두 항체가 생성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국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을 이유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을 공식 발표하면서 두 나라 사이 긴장이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한다며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네, 결국 유효부지를 활용하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마저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음 주에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검토하자 일대 중개업소에는 투자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요 근래 뭐 신문 오늘까지 자꾸 나오니까 좀 실행나. 결국 투기 심리를 부추겨 주변 부동산 가격만 올려놨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그린벨트 해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우선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부지를 모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해야 하지만 당장 용산 정비창처럼 8천 가구 정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비창 부지의 개발 밀도를 늘려 2만 가구를 공급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주거 여건상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나마 중요도가 떨어지는 군시설인 태릉 골프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부처 사이 협의가 진행된다면 대책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역세권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높여 고밀 주거지역을 만드는 방법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도 역시 대책에 담길 수도 있습니다. 공급 확대 방안의 경우에 단기간 협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고 전문적인 효과라든가 부작용 검토 없이 발표돼서는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그냥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다음 주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당장 실수요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최근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진하던 정책이 비판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직접 보완이나 정책 전환을 지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견 조정은 필요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나서 논란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건 정부의 신뢰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만났습니다. 결론은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앞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당과 정부 간 의견이 정리됐다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 결론입니다. 당정청의 논의 방향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 뒤집힌 셈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기획재정부 발표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질책성 주문도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정책 수정은 4월 총선 이후로만 봐도 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추가한 것이나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에 두기로 한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른 겁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과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향해 재정의 역할을 고민해달라고 따끔하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입니다. 청와대 정책실과 정부가 충분히 협의를 거쳤을 만한 사안들인데도 재검토 지시가 반복되는 상황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합리적인 의견 조정보다는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 엇박자가 바로잡히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 초기에 직업과 동선을 속여서 N차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된 인천의 학원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일부 동선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다며 감염된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출근한 운송업자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서울 구로구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같은 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5일 연속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은 마라톤 10km를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력 질주한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큰 위기로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 신천지 사례를 꼽았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환자를 시작으로 현재 누적 확진자는 13,000여 명에 달합니다. 나이별로는 5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감염에 더 취약했습니다. 전체 치명률은 환자 100명에 2명 정도였지만 80대 이상은 4명 가운데 1명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커졌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대부분이었는데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 청도가 역사상 처음으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감염의 확산세가 거셌었습니다. 이외에 수도권을 강타했던 이태원 클럽발 확산까지 지난 6달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한 10km 정도 오지 않았나? 근데 10km를 100m 달리기로 전력 질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전에 대비해서 여전히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숨진 환자가 300명을 넘보고 있지만 아직 마땅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장기전이 불가피한 상황인 겁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중환자 치료에 부족함이 없도록 간호 인력 확충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예방법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일상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마와 경륜, 경정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관중 입장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24일부터 서울과 부산, 경남, 제주 등 3개 경마공원에서 좌석 정원의 10% 이내 고객 입장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장에 들어갔던 경륜과 경정을 오는 24일부터 부분 개장키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돌연 중단됐던 미국 비자 발급이 어제부터 재개됐습니다. 유학생들은 안도했지만 미국에서 사그라지지 않은 코로나19 기세 탓에 우려도 일부 보였습니다.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던 주한 미국 대사관이 넉 달 만에 문을 열고 정규 비자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비이민 비자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학생 비자인 F와 연구 실습 위주 학생 비자인 M, 방문 연구원을 비롯한 교환 방문 비자인 J가 일부 풀렸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수업을 들어야 하는 유학생과 방문 연구원들이 가장 먼저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보통 9월에 시작하는 가을 학기가 코로나19로 인해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못 갈 거라 생각하고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2주 남다 보니까 상당히 촉박해서 어디 학교에 물어봐도 확신을 할 수 없다. 이제 개학은 다가오는데 저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했고요. 지난 넉 달 동안 미국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하면서 유학할 학교의 요구 서류나 절차도 여러 차례 바뀌는 등 혼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우편 배송으로 받던 I-20 학생 신분 자격 증명서를 온라인 출력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며 시간이 단축된 점이 다행입니다. 미국 방문 예정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미국 내의 코로나19 상황이 걱정입니다. 당연히 걱정도 되는데 올해 좀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올해 가급적 나가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좀 엄격하게 위생수칙을 지키면 거기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내는 곳은 시골이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하듯이 일상생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라고 해도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머 그렇구나라고 이게 놓아지지가 않는 거죠. 이번 미국의 조치는 자국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주로 한 것이어서 취업이나 주재원을 대상으로 한 비자는 대부분 여전히 제한된 상황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가장 앞장선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 옥스퍼드대 백신 초기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신에 투약한 1000여 명 모두 항체가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내 백신 개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옥스퍼드대가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백신 1단계 임상시험에서 전원 면역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약자 90%는 백신 1회 투약으로, 나머지는 2회 투약으로 중성화 항체가 형성돼 사실상 100% 항체 생성에 성공한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를 막는 항체와 함께 감염 세포를 제거하는 T세포 형성도 확인됐습니다. 백신 투약 후 흔히 나타나는 열과 두통 외에 심각한 부작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 think very encouraging results today that are just published in the Lancet, and that what they show is a really important milestone on the path for development of the vaccine. 영국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대규모 임상시험이 남아있긴 하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반겼습니다. But it is good to see more data and more products moving into this very important phase of vaccine discovery. 옥스퍼드대는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는 영국에서 10,000명, 미국 30,000명, 브라질 5,000명 등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옥스퍼드대 백신은 미국에서 가장 빠른 모더나보다 앞서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해 이르면 올가을 출시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영국 정부가 개발 가능성이 큰 코로나19 백신 9천만 개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백신 물량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3천만 개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지가 된 플로리다주는 감염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헌혈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백악관 대응에 대한 불만과 불신 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석 달 만에 브리핑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입니다. 헌혈을 요청하는 안내판과 함께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6일 연속 10,000명 넘는 감염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다급해진 주정부가 항체 확보를 위해 헌혈을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There is another way that you can help, and that is for those who have been infected with COVID-19 and developed antibodies for the disease to donate your blood. 트럼프 대통령의 천병 역할을 하며 감염 확산을 방치한 주지사에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플로리다를 비롯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감염자는 3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백악관 브리핑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But we have had this big flare-up in Florida, Texas, a couple of other places. So I think what we're going to do is I'll get involved and we'll start doing briefings. 지난 4월 말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이번에는 살균제 인체 주입 등 비과학적인 언급이나 야당 소속 주지사들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브리핑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에서 사망자가 2명 늘어서 1,001명이 됐고 새 환자가 419명 추가돼서 누적 환자는 26,556명으로 늘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 특보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임 특보를 상대로 박 시장 관련 의혹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조사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가 5시간 30분 만에 경찰서를 나섭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임 특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은 채 황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조사 받으신 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기 앞에 너무 가리시는데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심정이신지 한 말씀. 임 특보는 박원순 시장에게 가장 먼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당시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질문이 쏟아졌지만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밀지마. 사실을 아셨나요? 그런 일이라는 게 성 관련 의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성추행 관련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보고할 때 들으셨어요? 임 특보는 지난 8일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날 밤 박 전 시장과 일부 비서진이 함께한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관심을 예상했기 때문인지 임 특보는 원래 출석하기로 했던 날보다 이틀 앞당겨 밤 늦은 시간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임 특보가 박 시장에게 처음 보고한 경위는 물론 성추행 의혹과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 특보가 대답을 어느 정도 잘해 조사가 잘 이루어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시 관계자 2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지금까지 소환 대상은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 1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인지한 게 지난 8일 오후 4시 반쯤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 측 변호사가 피소 당일 오후 2시 28분쯤 서울청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시의 높은 공무원을 고소할 거라고 말해 민원실을 통해 정식 고소할 것을 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 변호사가 민원실로 직접 찾아온 오후 4시 반쯤 고소장을 접수할 때 피고소인이 박 시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국회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고 제안한 건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습니다. 수도를 옮기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관습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만 한다. 행정수도 이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해 일부 중앙행정기관만 이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시 불을 댕겼습니다. 정치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을 경우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집권 4년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청와대를 포함해서 국회 그리고 정부 부처까지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위헌으로 결론이 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을 견제했습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한 문제여서 여야의 논쟁 외에도 국민 공감대 형성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기자와 검사의 잘못된 거래 관행이 드러났다는 주장과 함께 정치권과 언론사가 짜고 함정을 판 이른바 권언 유착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 대화 녹취록을 두고 오보 사태가 빚어지면서 진실 공방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저랑 통화한 사람이 검사장이고 또 윤석열하고 되게 가까운 검사장이고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제보자 지모 씨와 지난 3월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이사장 관련 제보를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형은 막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가족은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럼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잘 조율을 해야죠. 법원이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도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제보자 지 씨와의 대화 녹취가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은 제보자 지 씨가 정치권 로비 장부를 언급하며 함정을 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취재를 위해 먼저 접촉한 건 맞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보자가 몰래 방송사를 동원해 정치적 발언을 유도했고 사건이 터진 이후엔 없는 말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든 야든 상관없고요. 근데 판단의 만사에 안 서시면 저희한테 니네 이건 안 썼으면 좋겠다고만 안 쓰니까. 유시민을 1번으로 치고 싶다. 그다음에 청와대 관계자나 아니면 친여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후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2월 13일 부산에서 만났을 당시 녹취록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KBS가 해당 녹취록에서 둘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하자 이 전 기자 측이 반박하며 아예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 겁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을 수차례 언급했지만 한 검사장은 관심 없다거나 금융범죄 규명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자 그런 거 한 건 하다 걸리면 되지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한 검사장이 곧바로 대화를 끝내버려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KBS가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한 검사장 측은 KBS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취재원을 밝히기 전까지 취하하지 않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이 전 기자가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됐지만 핵심 의혹인 공모관계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스모킹 건을 찾을 수 있느냐는 여전히 검찰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일가가 불법적인 투자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특정 인물이나 기업이 자신과 관련된 회사를 살리기 위해 53억 원을 증여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사모펀드와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 보도의 출발점이 됐다며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하반기에 보도된 자신과 가족 관련 허위 과장 추측 보도에 대해서도 반론, 정정 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린벨트 대혼돈 끝에 매듭, 문 대통령 당정청 혼선 교통정리.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린벨트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소식 일면에 실었습니다. 잡으라는 집값 못 잡고 그린벨트 헛공방 18일. 중앙일보는 비판하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전국 덮친 애벌레 수돗물 공포, 샤워 필터 주문 폭발. 수돗물 불안감으로 정수용품과 생수 판매가 늘고 있다는 소식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4일 이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 검사에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고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를 수사할 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는데요. 3급 이상은 공수처, 5급 이하는 경찰, 공직자 부패 수사에서 검찰을 크게 배제하면서 검찰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으로 접어든 지 6개월,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중위권 학생은 확 줄고 하위권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 눈에 띕니다. 2020학년도 수능과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비교해본 결과인데요. 시험을 보지 않아 성적 추이를 알 수 없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력 타격은 더 심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선배가 폭행했다는 고 최숙현 선수 동료들의 증언이 경찰 진술조서에 누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분명히 진술했는데 경찰이 해당 내용을 삭제했고 경찰 말에 압박감을 느껴 고소를 포기했다는 선수들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조선판 모나리자의 숨이 멎고 8m 넘는 산수화의 발길 멎다. 46억 화소로 공개되는 2인문의 대작 등 역대 최다 국보 보물 196점이 내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개됩니다. 해변 하나 입양해볼까?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특정 해변을 입양해서 관리하는 해변 입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경향신문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주간브리핑 이하린입니다.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파장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전과 부산에서도 유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전에 사는 조모 씨는 점심 준비를 하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싱크대 하수구 근처에서 작은 벌레가 꿈틀대는 걸 본 겁니다. 인천 등지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던지라 벌레를 촬영하고 수도사업본부에 신고했습니다. 요즘에 기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또 화장실에도 물을 받아놓아서 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빛에 반사돼서 뭐가 꿈틀거리니까 바로 보이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일부 수질 검사를 하고 벌레와 수돗물을 가져가 정밀 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전 상수도사업본부는 인근에서 다른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소 등에 묻어나왔거나 싱크대 근처에서 벌레가 알을 깐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장중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깔따구 유충이 이제 수도 배관을 통해서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 수돗물 유충 사건 뒤 대전 등 전국 여기저기서 유사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그중 한 곳인 부산시는 최근 신고가 크게 늘자 시내 어느 정수장에서도 유충이 발견된 사례가 없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저수조나 아니면 가정 물탱커, 그럼 가정 내 또 하수구나 배수구에 이런 데서 좀 이동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지자체마다 앞다퉈 정수처리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먹고 닦는 수돗물이 불안해진 시민들의 신고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서울 동덕여자고등학교 급식실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등교한 학생 600명이 전원 귀가했습니다. 동덕여고는 어제 오전 9시쯤 지하 1층 급식실에서 유충과 검은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에 신고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급식을 주지 않고 전원 귀가시켰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목표로 짓고 있는 평양 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건설 예산을 바로 세우지 않고 비용을 사실상 인민들에게 부담하게 했다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과 더불어 민심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착공한 평양 종합병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착공식에 참석해 첫 삽을 뜬 곳으로 당 창건 75주년인 10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밤낮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넉 달여 만에 김 위원장이 이곳을 찾아 공사가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건설 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각종 지원 사업 명목으로 인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임자를 모두 교체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대내 매체에도 보도된 점으로 미뤄 다분히 북한 주민들을 의식한 조치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병원 건설 명목으로 필요한 비용과 자재를 주민들에게서 거두자 코로나 여파로 살림살이도 어려운 상황에서 원성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질책과 책임자 교체로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의 보건 의료 인프라 건설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병원 건설도 순조롭지 못하고 민심도 얻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녹록지 않은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상황으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경제난에 코로나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 부담 없이 남은 공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무리 해이자 당 창건 75주년인 올해 그나마 한 가지 성과로 내세우려 했던 평양 종합병원마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지난 며칠 사이 주한미군 감축설이 미국에서 또다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감축 문제가 실제 현실화할 경우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감축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 국방부는 재배치 문제는 일상적 검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감축이 아닌 재배치란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재배치라는 표현이 안보 전략으로 규정된 건 지난 2000년 부시 행정부 때로 해외 주둔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해 신속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후 해외 미군 기지 통폐합 등의 조치가 이어졌지만 순환 근무를 유지한 주한미군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과거 재배치 구상이 지금은 감축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We are ending the era of endless wars. In its place is a renewed, clear-eyed focus on defending America's vital interests. 우리 국방부는 감축이나 재배치란 말 대신 규모 조정으로 표현하며 한미 간의 의제에 오르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의를 전화회담으로 개최하는 방향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안을 실제 본격화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즉 주한미군 일부 공백에 따른 안보 비용이 늘어나면서 전작권 전환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방위비 분담금을 우회하는 압박 카드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특히 미국이 주요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방위비 문제를 따지며 미군 감축을 제시한 만큼 주한미군 감축 논란을 외면할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영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을 이유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영국에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밝혀서 양국 간 긴장이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하원에 출석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즉각 무기한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홍콩 보안법 시행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범죄인 인도가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이 조약을 되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 we would not consider reactivating those arrangements unless and until there are clear and robust safeguards which are able to prevent extradition from the UK being misused under the new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호주와 캐나다 등은 앞서 이달 초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라브 장관은 지난 1989년부터 중국 본토에만 적용해온 무기 금수 조치를 홍콩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To be clear, the extension of this embargo will mean there will be no exports from the UK to Hong Kong of potentially lethal weapons, their components or ammunition.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 획득의 길을 열어주기로 한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갖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홍콩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라브 장관은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을 거론하며 중국 측 기관과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영국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왕원빈 신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영국이 잘못된 길을 계속 걷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내정 간섭에 대해 반드시 단호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국제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해상 실전 훈련과 함께 남중국해 섬에 전투기를 배치하며 미군에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군 소속 해군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JH-7 전투폭격기를 동원한 해상 목표물 공격 실전 훈련을 전개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군은 지난 15일 남중국해 섬인 우디섬에서 J-11B 전투기 4대를 배치했다고 미국 포브스가 전했습니다. 제주에서 여중생 3명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행 영상이 SNS로 퍼지면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학교 조사와 별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여중생 3명이 또래 여중생 1명을 무릎 꿇린 채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습니다.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토요일 밤.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와 같은 학교 1학년과 3학년, 다른 학교 1학년인 가해자는 서로 어울려 지내는 사이로 의견 충돌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학교 조사 결과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학교는 가해 학생 3명에게 출석 정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복과 협박 등을 금지했습니다. 여중생 폭행 사건은 처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폭행 동영상이 올라오며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해당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많은 댓글들이 달리면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사건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현안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진술만을 바탕으로 해서 사안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자잘못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어린 학생임을 고려해 조심히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고 폭행 영상 건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폭행 사건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이제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 서로 씻지 못할 상처만 남기게 됐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장마가 수강 상태에 들며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 중북부와 영남 일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 춘천의 한낮 기온 33도, 대전 30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내륙은 장마가 수강 상태에 들었지만 전남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는 벼락을 동반한 최고 80mm, 제주에도 10에서 50mm의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영서와 경북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 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관리를 못한 건 죄송하지만 고 최숙현 선수를 때리고 욕한 적은 없다. 2주 전 국회에 나왔던 김규봉 감독의 변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이 숨어 다니던 운동 처방사는 구속됐고 선수 1명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번엔 김규봉 감독 차례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직도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국회 청문회는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핵심 인물 3명이 빠진 맹탕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파서 못 가겠다거나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회 문초에 있는 오늘 이 3명을 강제로 데려오는 동행 명령장 발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알려진 녹취록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그 전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고 한동훈 검사장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녹취록 공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